안녕하세요. 인천여고 곽지문입니다. 코로나 현황 차트, 국내 코로나 차트인데, 요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코로나의 현황입니다. 5월 28일 날 79명까지 늘었다가 58명, 39명, 27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네요. 35명, 38명, 49명.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코로나라는 게 사실 바이러스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기잖아요. 감기 인플루엔자가 참 이거 우리가 제압한다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사람 간에 전염되는 것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그걸 갖다가 방역으로 이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은 좀 해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다만 이제 여름철로 들어가서 여름철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물론 뭐 계절과 상관없다, 온도와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좀 떨어지니까 뭐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걱정은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뭐 50명대 아래 가지고 걱정하고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뭐 외국의 그 모양을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수도권에서 지금 퍼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는 것이고, 퍼지고 있다기보다 산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서울이 19명이고, 경기도가 12명, 인천이 17명. 이렇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인데, 빨리 좀 제압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죠. 식당이라든가, 또 모임이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덜 가고, 좀 조심하면은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시장은 코로나는 코로나고 경제는 경제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이거 죽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모습도 그래요. 오늘 뉴욕에서 크게 뭐 호재될 만한 건 없습니다. 주로 악재가 많았는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에 올라가는 모습 보면은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퇴치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퇴치까지 기다릴 수 없다. 코로나 퇴치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러다가 경제가 완전 망가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각 주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경제 활동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경제가 정상 가동되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다. 레스토랑의 예약률이 올라간다든가, 제조 PMI 지수가 회복된다든가, 오늘은 또 뉴욕의 경제 활동 지수 같은 게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반영해서 나스닥은 지금 역사적 최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9,600까지 왔는데, 다우 지수도 그동안 좀 뜸하다가 오늘은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볼 때 이제 내일 정도에는, 다음 주 정도에는 이 다우지수도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위에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여기겠죠? 치고 올라가서 이제 뭐 28,000, 29,000, 또 3만 포인트로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독일과 일본도 좋아지고 있어요. 독일도 아침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데 유럽도 이제는 코로나 벗어난다 이런 개념 같습니다. 오늘 유럽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했죠. 2%대, 3%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5%나 올랐단 말이죠. 이거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안도감, 뭐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뭐 과거를 좀 안 좋게 만들었지만 이제 미래가 좋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꼭 경제 지표나 무슨 뭐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죠. 미래가 좋아질 거다 생각하면은 먼저 선침해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일본의 흐름들 보면은 좋아요. 오늘 일본은 갭상승에도 좀 밀리긴 했지만 지금 뭐 완전 날아갑니다. 일본이 날아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왜 날아가느냐? 일본이 그래도 코로나 쪽에서는 좀 덜했다라는 것이죠. 덜했으니까 돈이 몰린다면 일본은 몰리지 않겠냐? 돈이 몰린다면. 유럽이나 미국보다 일본이 좀 덜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거고, 그것으로 따진다면은 한국이 훨씬 더 선방이지 않았나요, 코로나에서? 그러면은 한국으로 돈이 더 몰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도입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구나 오늘 보니까 환율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리스크가 약해지면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들 매수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종목들 모양 보니까 외국인들 막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 1300억 외국인 매수, 기관이 무려 7000억을 매수합니다. 다음 주에 스물오십 만기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또 외국인이 또 선물 먼저 매수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오면은 2200포인트 금방 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1300억, 7200억 합해서 지금 벌써 1조 정도를 매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모양 보니까 이거 참 장난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외국인 기관들이 뭘 매수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무엇을 매수하는가?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장중이라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대략 봐가지고 기관들은 지금 매수하는 게 삼성전자를 1170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이야. 자, 삼성전자 올인하고 있습니다. 1170억 매수예요. 그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매수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1170억을 매수 중이에요. 또 하이닉스를 그 다음에 690억 매수 중이고, 현대차를 124억 매수, KB금융을 100억 매수. 제가 계속 강조하던 종목이죠. 현대차, 자동차하고 은행주를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52,000원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한지주 이런 것들도 모양 좋죠. 신한지주 그렇고, 삼성전기, 삼성 SDI, 뭐 셀트리온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지금 뭐 오늘 1주 이상 매수할 것 같은데 기관의 강력 매수 들어오면서 이런 모양 만들어지는 거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 1등 종목은 뭔가를 봤죠. 그랬더니 외국인들도 지금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자,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000억을 매수 중입니다. 쇼커버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1000억 매수고 기관 1100억 매수 합해가지고 삼성전자 2100억 매수니까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뜬다라고 봐야겠다. 뜬다. 이제 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머니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0억, 65억. 자, 이 외국인들의 220억 매수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 현대건설도 지금 91억 매수 중이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을 74억 매수 중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제 화학주, 철강주, 소재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뭐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화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집중 매수,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집중 매수. 현대차를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또 기아차에서 현대차로 또 이제 좀 돌려야 될 것 같은 거. 지금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의 상승세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상승세.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S-오일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죠. 포스코, 현대제철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동국제강은 25% 상승이에요. 조선주, 제가 조선주 사야 된다 그랬죠? 사야 된다. 오늘 같은 날 저점 매수 좋습니다. 오늘 내일 저점 매수 좋아요. 조선주. 어제 매물 많이 틀려나가가지고, 일단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들, 호재에 매도한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조선주는 수주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쪽이라서 계속적으로 좀 수주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NG, 현대건설도 좋고, 대박은 정말 두산인프라코가 대박 났어요. 2,00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뭐, 6,44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제가 얘기했던 신한지주 오늘 8% 올랐습니다. 그동안 은행주 여러분들 못 간다고 좀 짜증냈죠? 근데 8% 올라가죠? 이제 KB금융 올라가고 있고, 증권주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 가치주의 레벨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치주의 레벨업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요 차트를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드렸죠. 요 이제 저항 라인이 있는데, 제시 리브모의 말에 의하면은 저항 라인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저항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물량이 실른다. 이게 이제 리버모어의 베팅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아차를 그 베팅하고 물량 실은 그 위치는 바로 요 위치죠. 요 위치 31,000원대 돌파할 때 그 돌파할 때 물량이 실으면 주가가 쫙 올라가서 37,000원의 단계에 이제 급등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기아차는 그때가 베팅 찬스였다 생각이 되고, 또 신한지주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신한지주 요것도 이제 지금 이제 막 돌파해요. 신한지주는.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하니까, 갭상승 돌파하니까 주가가 8%까지 급등을 하죠.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뭐 내일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급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급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4만원까지도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급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네, 햇빛트리님 감사합니다.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4만원 이상으로 갈 겁니다. 신한지주도. 그러니까 오늘 뭐 급등했다 팔 거 아니에요. 팔 거 아닙니다. 요거 급등 나옵니다. 이제 급등이 막 시작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야 뭐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지수야 뭐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 이것도 이제 저항선 돌파하니까 바로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또 다시 급등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이 삼성전자가 52,000원 돌파하면 물량 실어라 그랬잖아요. 물량 실어라. 그런데 이제 물량을 실은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갭 돌파 시작하니까 이제 물량 실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방에다가는 삼성전자, 물론 이제 밑에서 샀어요. 밑에서 샀는데, 밑에서 사고, 오늘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52,000원 돌파하면 물량 실자. 52,000원 돌파가 관건이다. 우리가 5만원대 초반에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52,000원 돌파하는 모습 보면서 아침나절에 제가 이제, 드디어 52,000원 돌파한다. 물량 실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거냐는데, 뭐, 일단 6만원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6만원까지. 하락 출발 지점이니까. 6만원대를 돌파하면은, 여기서 좀 눌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리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또 급등이 나오겠죠. 자, 삼성전자. 그동안에 대한민국 대표 종목인데, 워낙 또 매물도 많았고, 또 공매도도 많았겠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 피작설 나야만이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매도 했던 분들이 좀 작살나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죠. 지수가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지수는 상당히 급등할 거란 말이죠. 상당히 급등할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몰빵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을 사고 있고 기관이 1,100억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출발이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지수는 더욱더 급등을 하겠죠. 그죠? 지수는 더욱더 급등할 거예요. 예, 피니솔루션은 안 해도 뭐 됩니다. 안 해도 어차피 좀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나왔다.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일단 지수 이제 220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더욱더 날아가겠나. 더욱더 날아가서 이제 2400을 바라보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2450까지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나 뭐 기업 실적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실적이나 뭐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고 수급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이 가깝다라는 것은 주먹이 가깝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뭔 말이냐면 주식으로 본다면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은 주먹이 가깝다.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면은 수급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수급이 중요하다. 근데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금이죠, 자금. 그런데 주식시장 주변의 자금이 제가 뭐 지난번에 230조니 220조니 260조니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 증시 주변에 자금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게다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지표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야말로 유동성 랠리가 펼칠 수 있겠고, 그 유동성 랠리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 그
약 10년 동안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부동산은 많이 올랐는데 주식은 별로 못 올랐죠. 그러다가 한번 확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대개 이제 진보 정권 때는 이제 주식이 오른다 그러죠. 진보 정권 때는. 보수 정권 때는 부동산이 오른다 그랬는데, 사실 지난 이제 10년 동안 부동산 많이 올랐죠. 근데 주식은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진보 정권 때, 옛날 노무현 정권 때도 지수가 4배가 올랐어요. 4배가.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김대중 정권 때도 왜 IMF 끝나고 나면 뭐 지수가 팍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10년 동안 보수 정권 때 주식은 안 올라가고 부동산 올랐단 말이죠. 이제는 진보 정권 때 주식 올라간다. 이거 뭐 말 된단 말이죠.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말 좀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인가. 또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굉장히 그 네거티브 하죠.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에 금리는 초저금리고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합지수의 모양을 보면은 요거 뭐 2200포인트 그냥 돌파할 것 같은 느낌도 막 들어가요. 물론 뭐 돌파해야 돌파하는 건데, 지금 모양 보니까 요 장기 라인 돌파하고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50포인트 급등이 나오는 거, 이거 보니까,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간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카카오하고 네이버 물어보셨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좀 쉬어간다 그랬죠. 좀 쉬어간다. 지금 언택트도 하여튼 카카오는 좀 쉬어갈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언택트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조금 쉬어간다. 이런 개념을 보자 그랬죠. 카카오 네이버 좀 쉬어가는 개념을 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죠. 카카오 네이버 딱 쉬어가는 개념 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얘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카카오를 27만원 요 자리에서 딱 매도를 시켰어요. 단기 매도지만 장기로는 들고 와라. 근데 단기로는 제가 여기서 매도를 시켰습니다. 단기로 좀 카카오 네이버 차익 실현하자 그랬는데 딱 그게 고점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요가 참 고수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를 그때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이제 매수한 가격이 대략 5만원대에서 이제 5만원대 주변이에요. 5만원대에서 아마도 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왔다 갔다. 그 자리이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뭐 여러분 삼성전자를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것도 뭐 좋은 종목 많죠. 뭐 신한지주도 지금 뭐 급등이고, 기아차도 급등이지 않습니까? 우리 방 종목들, 뭐 기아차도 완전 급등 나왔고, 그죠? 완전 급등 나왔고, 또 신한지주도 지금 완전 급등 나오고 있죠. 오늘 8%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죠. 아직 뭐 신한지주는 이제 출발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만원까지 갈 거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차트 같은 거를 잘 본다는 얘기가 전체 시장 흐름도 잘 보면서 차트랑 이제 그 매칭을 시켜야 돼요. 매칭을.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좀 보고 있는 것은 조선주들 지금 뭐 이렇게 오늘 좀 뭐 어제 밀리고 그랬지만 오늘 조금 올라오고 그랬지만 조선주들 괜찮습니다. 매물 소화하면. 그래서 조선주 쪽은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을 보되, 이걸 보되, 요걸 보되, 요거 봅니다. 요거 보되, 거기에다가 기자재주에서 오늘 하이로코리아가 27%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로코리아가 피팅주란 말이죠. 어제 위에 그 꼬리 달았지만 오늘 이게 완전 장악형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이로코리아뿐이 아니라 승강밴드도 그렇게 갑니다. 승강밴드도 지금 이제 그 커버 양봉인데, 이렇게 되면 태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팅 업체의 3인방이다 그러면은 원래 태강이 대장이고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말이죠. 하이로코리아가 가장 이제 그 저가 종목인데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있고, 결국 태강, 승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이것들 조선 뭐 유조선이 100척이라잖아요. 조선 100척. 걔 100척에다가 지금 그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2가 있고, 모잠비크가 이제 그 프랑스의 토탈사가 하는 건데 모잠비크도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죠. 그거 감안하면은 한국조선이나 뭐 그 현대미포도 좋고, 물론 삼성하고 뭐 대우도 좋겠죠. 게다가 기자재주들의 주가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LNG 관련된 본행제, 동성하인텍, 한국화본도 좋겠지만, 요 5종목은 여러분 꼭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인텔리안테크는 빼고요. 요거는 이제 IT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밑에 있는 종목들, BMT,
인화전공, 대양전기, DK락, 한라IMS까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어제 한라IMS 위에 꼬리 확 떨어지면 다시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선주 끝났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단기적으로 재료 나와서 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장기 펀더멘털 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펀더멘털 개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롯데케미칼 금호수교 같은 거 중요해요. 롯데케미칼 지금 이제 막 돌파가 나오죠. 막 돌파가 나오니까 이 롯데케미칼 잘 보세요. 아직까지 장기 라인 돌파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라인 돌파하면 이제 베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밑에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 나오는 모습 좋잖아요. 요거 딱 모양 좋죠? 요거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파하겠죠? 22만원대. 롯데케미칼 잘 봐야 되겠고, 오늘 동국제강이 25% 올라가는데, 동국제강도 좋지만, 그냥 포스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포스코가 뭐 최고 종목이죠. 철강에서는. 요것도 돌파 후에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점점 강해지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자라는 거예요. 조선주, 그 다음에 화학주, 철강주, 관심있게 보자. 조선주, 화학, 철강주, 또 조선주 중에서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 피팅주라든가 또 본행제 관련주들 이런 것들 이제 열심히 보면서, 역시 은행주는 지금 출발이에요. 출발. 신한지주 이제 막 그 박스권 돌파하니까 계속해서 보유 및 추가 매수. KB금융도 마찬가지고, KB금융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지금 이제 언택트하고 2차전지는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보세요. 언택트하고 2차전지 좀 쉬어간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초강력 울트라 매수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쉬어간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장기론 가니까 보유하면 좋고요.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조금 더 내려갈 테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매수 얘기할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 참아라 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광고 좀 드려도 될까요? 인천여우에 그 회원방송이 있어요. 회원방송이 있는데 아주 쌉니다. 굉장히 싸게 지금 여러분한테 봉사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입하셔도 좋아요. 제가 이런 거 광고 잘 안 하는데, 정말 낮 방송에서 광고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워낙 좋으니까 광고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인천여우의 상품은 쌉니다. 11만원이야. 11만원. 굉장히 싸죠.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이면 무지하게 싸잖아요. 월 11만원이니까 두 달에는 22만원이겠죠. 그래서 와우넷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ARS로 02에 3490에 4651 일로 ARS 전화하셔도 됩니다. 02-3490에 4651 3490-4651 일로 ARS 가입하셔서 해도 돼요. ARS 누르면 2개월이고, 한 달 가입하실 분들은 웹에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1599에 0700에 고객센터 전화하셔도 돼요. 1599 고객센터는 근데 전화가 잘 안됩니다. 워낙 전화가 많아요. 그래서 ARS 02-3490에 4651 혹은 고객센터 1599-0700 혹은 웹에서 가입하는 게 편하죠. 잘 하시는 분들은 웹 가입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꼭 정오방송과 밤 9시 방송, 아침 7시 50분 방송 하니까 아침 7시 50분, 낮 12시, 밤 9시 실시간 방송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항상 올려놓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못 올렸어요. 항상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 올린 것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에서는 인천여우 아시죠? 인천여우 검색해서 나오면은 거기다가 구독을 눌러놓으셔야 돼요. 그럼 됩니다.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해피트리님 감사합니다.